네,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국 관련된 이슈 먼저 알아볼 텐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중국 증시 출발은 좋지가 않은데요.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지켜봐야 할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중국의 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금 빨라지고 있는데요. 또 상반기 대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30%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된 추가 긴축 우려가 주시장을 좀 억누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중국에서는 발전기획위원회가 새로운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4월 초쯤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너지 절약형 그 제품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에도 주목해야 되고요. 중국 상무부가 한국산 태양광 패널용 다결정 실리콘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한중 간의 또 통상 마찰이 조금 강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나온 것이 앞서서도 말씀드린 중국의 대출금리 자유화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대출금리 자유화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대출금리 하한은 기준금리의 70%인 4.2%로 정해졌는데요. 지금 이 규정을 철폐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과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차입 비용이 낮아지고요. 또 수출과 투자 주도형 경제를 소비 주도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카드가 지금 꺼내진 속내는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면서 GDP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버블이 심해지면서 지준율이라든지 정책 금리를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금리의 그 시장화를 통해서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관리를 강화한다든지 금융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중장기적인 그 성장 동력을 삼겠다는 취지에서 발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경제 구조 조정, 소비 중심의 이 성장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대출금리 자유화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네, 중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이지만 단기적인 그 경제적인 효과는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그 예금 금리 상한은 그대로 뒀기 때문에 금융개혁의 효과가 좀 반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도 대출 기준금리의 한선인 4.2%의 대출을 하는 은행이 없습니다. 대출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담보 능력이 없는 그 4,500만 개 민영 기업들이 은행 문턱을 넘기가 어렵고요. 또 돈을 필요로 하는 그 부동산 개발 회사라든지 지방정부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고금리에 그 빌려갈 정도로 자금 수요가 왕성한 상황입니다. 특히 금리의 시장화 개혁에 앞서서 은행의 고비용, 저효율의 주범인 관치금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은행들이 의도적으로 위험을 낮게 평가한 도덕적 해이라든지 복잡한 보증 시스템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금융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중국 관련된 이슈, 특히나 대출금리 자유화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